아, 안녕하세요. 네, 2023년 6월 29일 머니게임 녹화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제가 감기가 너무 심하게 들렸어갖고 목감기랑 이제 좀 열이 많이 나서 이틀 정도 알아 누웠어요. 그래갖고 이제 조금 많이 컨디션이 좋아졌는데 아직도 기침을 많이 합니다. 그래서 녹화 도중에 기침을 좀 할 수 있다는 거 양해 부탁드리고 시청자분들도 여름 감기 조심하세요. 이게 날씨는 덥다고 이렇게 에어컨을 계속 틀고 있으니까 에어컨 바람 맞으면서 좀 감기가 온 것 같은데 여름 감기 독합니다. 네, 감기 꼭 조심하시고 자, 일단은 간단하게 비트 시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도 파워르장이 청문회 연설 같은 게 좀 있었는데 그 연설의 여파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. 어쨌든 계속 했었던 얘기만 해요. 우리는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겠다. 올해 안에 금리를 2번 정도 인상할 수도 있다.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데 사실 이제 큰 의미가 있나 싶어요. 근데 저는 이제 좋게 보는 거는 뭐냐면은 이미 파월이 올해 안에 2번 정도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미 공표를 몇 번이나 했어요. 몇 번이나 했기 때문에 사실 정말 그 이제 7월 FOMC 때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이게 크게 악재로 작용을 안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 이게 선반영이 됐다고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어제 그런 이슈가 있었고요. 그 여파인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이제 새벽 한 4시쯤으로 해갖고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3만 불을 깨졌었습니다. 3만 불을 다시 깨졌었는데 다시 현재 지금 반등을 좀 줘서 3만 400불 정도를 찍고 지금 다시 이제 횡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. 큰 틀로 보면은 지금 계속 그냥 횡보 구간이에요. 29,000 후반부터 3만 1,000 왔다 갔다 이 구간을 횡보 중인데 이제 조만간에 이제 위아래 방향성을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사실 그 방향성이 상방이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. 상방이라고 할 시에는 제가 보는 기준으로는 한 34,000불 정도 구간이 되지 않을까, 34,000불 정도 구간이 될 것 같은데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반대로 만약에 하방을 친다고 하면은 최악의 상황에 다시 28,000, 27,000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. 네, 어제 오늘 이슈를 좀 찾아볼까 해요. 그래서 뉴스를 좀 찾아봤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 이제 FTX 청구 사이트 이제 곧 마감한다고 하고 FTX가 다시 재개된다는 얘기를 들고 있어요. 그 얘기로 인해서 FTT가 다시금 좀 올라가더라고요. FTT가 다시금 좀 올라갔는데 BUSD였나요? 네, FTT가 좀 떡상을 했었습니다. 40% 상승을 했는데 FTX가 재개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크게 의미가 있나 싶어요. 제가 봤을 때 FTT가 저렇게 올라가는 거냐 밑밥 찌라시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근데 느끼는 건 뭐냐면 다시금 이제 이렇게 좀 FTX가 그래도 그때 한창 잘 될 때 샘 뱅크만 뽀글이가 할 때 그래도 탑2, 탑3 안에 드는 거래소였잖아요. 근데 그런 거래소가 파산을 함으로써 CEO의 C레벨의 그 방탄한 운영, 아무것도 그냥 미숙한 운영으로 인해서 파산을 했잖아요. 그런 걸 보면서 느낀 게 다시는 이렇게 좀 메이저 거래소들이 파산 도산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. 피해자가 너무 커요. 너무 많고 이게 단순히 자기들만 터지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블록체인 시장 전체에 큰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다시금 이러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그래서도 요즘에 항상 거래소들이 그 거래소 자체 준비금들에 대한 증명을 많이 하잖아요.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이 준비금을 파악을 하실 때 제가 나중에 준비금 볼 수 있는 사이트를 한번 가르쳐 드릴 건데 준비금을 보실 때 이제 꼭 봐야 되는 거 그 거래소마다 솔직히 다 지금 거래소 토큰이 있어요. 예를 들어서 과거에 FTX 같은 경우 FTT가 있었고 바이낸스는 BNB가 있었고 OKEX나 후오비나 MXC나 다 거래소 토큰이 있습니다. 근데 거래소 토큰의 보유량이 많은 준비금은요 위험한 거래소로 판단을 하시면 돼요. 거래소 토큰은 언제든지 저희 FTT 봤잖아요. 99% 하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근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99% 하락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준비금의 다수가 만약에 자체 거래소 토큰이라고 한다면 그 거래소는 준비금에 조금 위험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참고하시고요. 그래서 꼭 봐야 되는 거는 비트코인, 이더리움, 스테이블 코인들 이런 것들로 준비금 구조가 좀 많다고 하면 좀 안전한 거래소인 거고요. 반면에 자기네 자체 거래소 토큰의 비율이 너무 많아서 그걸로 준비금을 대체한다고 하면은 조금은 리스크가 있다. 물론 그거 자체만으로 파산을 한다는 건 아니지만 리스크가 있다. 준비금이 좀 부족하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아무튼 FTX 재개한다는 찌라시가 돌고 있고요.
자, 그리고 비트코인 삼형제가 주기를 강세. 비트코인 캐시도 엄청 많이 오른 걸로 알고 있어요. 비트코인 캐시도 많이 올랐는데 한 3배 정도 올랐나? 네, 보시면은 자 6월 지금 언제죠? 6월 10일날 90불이었는데 현재 지금 거의 2주 만에 230불까지 올라갔습니다. 거의 2.5배? 거의 근 3배가 올라갔어요. 네. 네, 어쨌든 비트코인 그 증권성 이슈의 어떤 파급 효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비트코인에서 하드포크에서 나온 코인들이잖아요. 비트코인은 하드포크에서 나온 코인들이기 때문에 이 또한 증권성이 없다라는 이유로 같이 동반 상승을 하는 것 같습니다. 네, 근데 하지만 이렇게 급하게 오르면 언제든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거 꼭 참고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아무튼 뭐 뉴스들 좀 파악해 볼게요. 이렇게 하고 뭐 바이낸스 공동 창립자 허위, 네, 고객 자금 유용한 적 없어. 사실 이런 거는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.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저 같았으면 유용했을 것 같아요. 저는요. 왜냐면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오는데 그거를 그냥 어차피 그걸 당장 빼지도 않을 거라고. 바이낸스 같은 큰 거래소로 준비 고객의 예치금들은 그걸 과연 운용 안 했을까? 그거를 정말 이자놀이만 했어도 수십억을 벌었을 텐데. 그래서 뭐 이런 거는 내 피셜이지만 저는 운용을 했을 거라. 다만 유용을 했지만 이거에 대한 증거를 찾을 수는 없을 거다 라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. 뭐 그 이후에는 뭐 다른 큰 이슈는 없는 것 같아요.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. 그냥 머스크랑 저커버그랑 뭐지 UFC에서 싸운다고 하는데 그냥 퍼포먼스예요. 퍼포먼스고 이게 이런 걸 블록미디어 왜 올리는 거지?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? 그런 것들이 있고 그 이외에는 뭐 커다란 이슈는 없네요.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운영 재개 협의 중이라고 하고요. 그래서 좀 아직 제가 알기로는 FTX 내에 그 고객 예치금들이 묶인 게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빨리 좀 거래 재개가 잘 돼서 좀 그 자금이 묶이신 분들도 그렇고 피해를 보신 분들이 조금이나마 회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랬으면 좋겠고요. 아무튼 뭐 큰 이슈는 없었던 것 같아요. 큰 이슈는 없었고 이제 또 내일이면 또 금요일이잖아요. 그래서 내일까지 또 잘 지켜보시고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그래도 조금 반등을 주는 것 같은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. 결론은 횡보 구간인 거고 이제 다시금 31,000을 트라이 할지 여기서 다시 내려가 버리면 이제 저점을 깰 것 같거든요. 그래서 깨지 않고 좀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하는 바람이고 아무튼 아직 감기가 완벽하게 낫지를 않아서 목소리 내는 데 좀 힘이 들어요. 그래서 기침을 참고 있는데 진짜 여름 감기 꼭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비트코인이 조만간 뭐 그게 오늘일지 내일일지 다음 주일지 모르겠지만 방향을 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방향을 정하지 않을까 싶고 현재는 큰 관점으로 봤을 때 횡보 구간이니까 뭐 여기서 31,000 돌파를 해서 전 고점을 돌파를 하든 아니면은 직전 저점인 뭐 지금 29,000 저는 지금 29,800보다 29,500을 보고 있어요. 29,500이 깨지면은 예를 들어 28,900 정도까지는 내려가지 않을까 싶은데 제발 방향이 위로 가주기를 저도 바라고 있고요. 네. 아무튼 진짜 여름 감기 조심하세요. 아, 저 너무 고생을 했어갖고 막 링거 맞고 난리를 쳤는데 제가 또 이제 감기가 오면은 그 편도가 부어서 열이 많이 나요. 열이 많이 나서 되게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. 그래서 감기 조심하시고 아무튼 비트코인은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도 알트들이 좀 놀고 있어요. 뭐 스택스도 그렇고 스택스도 좀 다시 반등 잘하고 있고 스택스부터 웨이브 그 다음에 이제 뭐 비트코인 캐시 등 알트들이 하나씩 좀 뛰고 있는 걸 보면은 한 번은 이제 좀 비트코인이 튀어 올라가겠구나라는 전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 상승을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고요. 물론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차트적 관점보다는 어떤 외부적인 요소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어떠한 악재가 하나라도 튀어나오면은 비트코인이 1000불 내려가는 건 일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정말 매매를 보수적으로 하시고 선물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꼭 배율을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매매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. 지금은 정말 그냥 가위바위보예요. 뭐 50대 50 위로 갈 수도 있고 아래로 갈 수도 있고 근데 차트적 관점도 있지만 분명히 외부적 요소가 더 크다. 외부적인 요소가 더 크기 때문에 뉴스를 항상 잘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지금 이제 보면은
달러도 다시 올라가고 있고, 달러가 올라가는 거는 그 러시아 이슈 때문에 달러가 많이 올라갔어요. 러시아에서 그게 뭐였죠? 뭐 쿠데타가 일어났었는데 뭐 잘 수습은 됐지만 그 여파로 달러가 많이 올라갔었고, 사실 그 달러와 뭐 금과 비트코인 상관관계들이 있잖아요. 그리고 이제 뭐 나스닥과 비트코인의 뭐 커플링 구간도 있고 디커플링 구간도 있고, 뭐 달러와 비트코인도 똑같아요.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달러가 올라가면 비트코인은 좀 내려가야 됩니다. 내려가야 되는데 사실 이건 왔다 갔다 해요. 뭐 꼭 디커플링이 아니라 커플링일 때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항상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. 그러니까 요새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몇 년 전만 해도 사실 비트코인만 보면 됐어요. 정말 비트코인, 그러니까 알트를 매매하더라도 비트코인만 보면 됐고 그냥 비트코인을 메인으로 봤으면 되는데, 이제는 봐야 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. 나스닥도 봐야 되고 달러도 봐야 되고, 심지어 그때 기억나시려나? 그 미국 하원 의원인가 어쨌든 좀 높은 사람이 대만 간다고 비트코인 가격이 출렁이더라고. 그래서 우리가 막 비행기 막 경로까지 막 보는 경우도 있었고, 날씨도 뭐 이제 우리가 농담으로 이제는 막 일기예보도 봐야 될 것 같다고, 비트코인 매매 하려면은 봐야 될 게 너무 많아졌어요. 그래서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, 저도 요새는 이제 막 주식이나 나스닥도 좀씩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. 왜냐면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. 봐야 될 게, 참고해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. 근데 그 말의 의미는 점점 이제 제도권으로 편입이 된다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, 좋게 좋게 생각을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너무 봐야 될 게 많다. 공부해야 될 것도 많고 봐야 될 것도 많고 매매가 점점 어려워진다 라는 게 제가 피부로 요새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. 그래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, 그러니까 요새 제가 이렇게 뭐 제 친구들이나 이렇게 들어보면, 그래도 우리 때는 제가 막 한 4, 5년 전만 해도 코인을 산다고 하면 그 코인이 뭐 하는 코인인지 뭐 기본적으로 그런 건 좀 공부를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, 요새는 그냥 오르면 사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또 펀더멘탈이라는 게 아예 없어진 것 같아서 그런 건 좀 아쉬워요. 그래서 그냥 불나방처럼 매매하시기보다는 그래도 이 코인이 정말 가치가 있을까, 유용성이 있을까, 어떤 펀더멘탈이 있을까라는 것들을 조금 공부를 하시고, 뭐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신다고 하면 뭐 상관이 없지만, 어쨌든 코인을 갖고 계시는 분들 성향 중에서 뭐 중장기 투자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꼭 공부를 하시고 코인을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. 예,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. 일단은 비트코인이 방향을 정하기 전까지는 계속 횡보를 하고 있다라는 거, 그 와중에 알트들이 하나씩 튀고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네, 항상 매매는 일단은 외부적 요소가 크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. 아무튼 오늘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. 뭐 호우주의보까지 내려지고 뭐 시간당 100mm 뭐 물폭탄이 떨어진다고 하는데, 비 꼭 조심하시고, 뭐 침수 이런 거 작년 같은 일이 없길 바래요. 피해가 없길 바라고, 뭐 제 지인도 차 침수차 되고 막 이런 것도 저도 작년에 보면서 어이가 없었는데, 다들 비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